자, 순열과 조합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순열 조합 단원 문제이기도 하고 확률과 통계 단원 문제, 확률과 통계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이제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면 정말 수학을 못한 애들은 순열 조합 계산도 못해요. 진짜야. 안 믿어지겠지만 수학을 못한 애들은 이거 계산도 못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한 애들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지. 오케이, 이게 7 곱하기 6 곱하기 5고 이게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팩토리얼로 나눴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딱 읽고 이게 순열이야 조합이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말 그대로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중복을 허용한다. 무슨 뜻? 중복을 허용한다. 무슨 뜻?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다야. 중복을 허용한다가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다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없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게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없어. 책에는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걸 그냥 단순 이렇게 적어놨어. 영어로는 심플 멀티플이에요. 심플 멀티플. 그래서 단순 중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없어. 그러면 순열 조합. 뽑은 놈을 또 뽑는 걸 허용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어? 순서를 바꿔보라고 그랬지. 순서를 바꿔봐. 순서를 바꿔봤는데 순서를 바꾸면 상황이 달라져. 혹은 내용이 달라져. 그러면 어떻다고? 순열. 상황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순열이야. 순열. 자, 안 달라져. 상황이 안 달라져. 그대로야. 그러면 그대로야. 상황이 안 달라져.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조합.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어.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으면 조합. 조합이야.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다는 말은 순서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순열로 착각한다고. 순열로 착각해.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으면 뭐라고? 조합이야, 조합. 자, 이제 보자. 자, 원 위에 7개의 점이 있어요. 7개의 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탁탁탁탁 할 줄 알면 순열과 조합은 이제 헷갈리는 게 훨씬 줄어들 거야. 학생들이 이제 어떤 데 순열을 쓰고 어떤 게 조합을 쓰냐 봐.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알면 이럴 때는 순열을 쓰는구나, 이럴 때는 조합을 쓰는구나. 이 판단이 조금 빨라질 거야. 자, 이 7개의 점은 원위의 7개의 점은 그냥 일정한 간격일 수도 있고 일정한 간격이 아닐 수도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선분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선분이 나오지. 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바구니에서 카드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문자 카드. A, B, C, D, E, F, G 7개의 문자가 적혀있는 문자 카드를 뽑아. 자, 바구니에서 카드 2개를 딱 뽑아. A하고 B가 나왔네? 그럼 선분 하나 만드는 거지. 카드 딱 뽑았는데 뭐 B하고 F 나왔어. 그러면 선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분을 만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아? 카드를 뽑을 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 말이랑 똑같잖아. 그러면서 이제 선분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선분 A, B랑 선분 B, A는 어때? 순서를 바꿔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변해? 아니면 그대로야? 그대로지. 그래서 조합이야.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네? 조합. 그래서 7개 중에 2개를 뽑아요.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 없네? 조합. 보통 우리가 쓸 때는 7C 이렇게 쓰지만 나는 이렇게 쓰라고 그래. 스스로 문제 볼 때 7개 중에 2개를 뽑아.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네? 순열.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네? 조합. 이런 식으로 내가 하라고 그래. 자, 직선의 개수. 직선은 어때? 카드 2장을 뽑았어. 그러면 직선 AB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직선 BA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야? 다른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안 달라져.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안 달라진다고? 그럼 조합이지. 7개 중에 2개를 뽑아.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안 달라져. 조합. 반직선은 어떨까? 반직선.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같은 직선이야? 같은 반직선이야? 다른 반직선이야? 다른 반직선이지? 내가 순서를 바꿔보니까 어때? 상황이 달라져.
내용이 달라져. 그러니까 반직선은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는구나.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지.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카드 3개를 뽑았어. ABC 나왔네? 그럼 이렇게 ABC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야. 뭐 DEF 나왔네? 그럼 DEF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렇게 뽑는 상황이랑 이렇게 뽑는 상황이랑 같은 삼각형이냐 다른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면 같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는데 어때? 내용이 안 달라져. 그러니까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순서를 바꿔도 내용이 안 달라지니까 이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인 거야. 사각형의 개수는 어떨까? 7개 중에 4개를 뽑아야지. 7개 중에 4개를 뽑는데 ABCD 사각형과 ABDC 사각형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ABCD 사각형과 ABDC 사각형이 엄밀히 말하면 달라. 하지만 보통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사각형 하면 이런 사각형은 생각하지 않아. 어떤 사각형만 생각한다? 이런 사각형만 생각해.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물론 BCDA 이렇게 써도 어떻다고? ABCD 이 사각형이나 BCDA 이 사각형이나 어때? 내용 안 달라져. 그러면 BCAD는요? 아이고 이걸로 해야겠다. BCAD 이런 사각형은 중고등학교에 안 다룬다. 그러니까 사각형은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도 7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순서에 상관없어요. 순서에 상관없어. 자, 그럼 각의 개수를 구하라. 점 3개를 선택하면 혹은 선분 2개를 선택하면 이게 각이 만들어지지. 그럼 각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각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ABC를 선택했다 치자. ABC랑 CBA랑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같은 각이지. 물론 방향성까지 생각하면 뭐 시초선 삼각함수 첫 일반응각처럼 시초선과 동경 생각하면 이렇게 각을 재면 플러스 이렇게 각을 재면 마이너스니까 각의 방향성까지 생각하면 부호를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각하면 뭐야? 방향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ABC랑 각 CBA랑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같은 각이야. 하지만 각 CAB는 각 ABC랑 각 CAB는 다른 각이지, 다른 각이지. 그러면 자 봅시다. ABC를 선택해. ABC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3팩토리얼 가지가 있어. ABC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는 어떻다고? 같은 각이야. 이 2개도 같은 각. 이 2개도 같은 각. 혹시 기억나? 내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구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야랑 똑같아. 다른 말로 중복돼 이런 표현을 써. 근데 나는 여기 중복순열 중복조합 때문에 여기서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안 좋아해. 같은 각도 난 이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좋아해. 이럴 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 불가능하다고 그래. 자, 구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눠주라고 그랬지. 구별 불가능할 땐 나눠줘. 2개가 구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순서 반영해야지. 7P3. 구별 불가능한 게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래서 2로 나눠줘. 이런 풀이가 하나 있고. 또는 뭐냐면 내가 삼각형 하나를 선택해. 내가 삼각형 하나를 선택하면 각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내가 삼각형 하나 선택하면 각이 3개 나오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하나 선택하면 각이 3개 나오니까 여기다 3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계산해보면 이거랑 계산 결과가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순서까지 반영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구별 불가능한 게 2개씩 나오네? 구별 불가능하면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고? 또 하나는 조합을 생각해. 삼각형을 하나 결정하면 각이 3개 나오네? 이렇게 해서 결정해주면 돼.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이 최대개수. 말이 좀 어렵지. 왜 최대개수라는 말을 적었냐면 이 교점이 겹칠 수가 있어서 그래. 교점이 겹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주 우연히 이렇게 대각선 그었는데 교점이 일치해. 그래버리면 어때?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개의 교점이 일치해. 그러면 최대 개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최대 개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점 2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대각선의 개수가 최대 개수가 나와.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의 최대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각선의 교점끼리 서로 겹치지 않아. 겹치지 않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 그 질문이야. 그럼 몇 개일까?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 어렵다. 다 세어봐. 이렇게 해서 다 세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세어봐.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건 놀랍게도 7C4랑 똑같아요. 왜 7C4랑 똑같을까? 왜 7C4랑 똑같을까? 사각형이 하나 정해지잖아.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해. 다시 강조. 사각형이 하나 정해지면 어떻다고? 교점이 하나 존재해. 교점이 하나 존재해.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사각형 하나씩 선택하라는 문제야. 그리고 겹치지 않으니까 최대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지. 겹치지 않으니까 그냥 사각형을 선택하는 개수랑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순열 조합 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순열을 생각하는 거,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 순서를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는 뭘로 결정한다고? 순서를 바꿔봐라. 순서를 바꿨는데 상황이 달라져. 순열. 순서를 바꿨는데 상황이 안 달라져. 조합.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어. 조합. 그거 기억해둬. 자, 추가로 요거 얘기해 줄게요. 아까는 선분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이번에는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뭘 어렵게 생각해. 7C2에서 7을 빼면 돼요. 모든 선분의 개수에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빼면 대각선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기억이 안 나지. 중학교 2학년 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배웠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왜 그러냐면 이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풀이도 알아도 꼭지점을 하나 선택해.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는 대각선을 못 보내. 바로 이웃한 것끼리도 대각선을 못 보내. 그럼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4개 그을 수 있어. 꼭지점을 4개 그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몇 개? 4개. 여기서도 4개, 여기서도 4개, 여기서도 4개 해가지고 모두 7개를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2번씩 세게 돼. 2번씩 센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각선 그을 수 있잖아. 근데 C에서도 대각선 그을 수 있잖아. 그럼 2번씩 세게 돼.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 이걸 공식처럼 쓰면 이 4가 n-3인 거야. 자기 자신에게 대각선 못 그어, 양 옆에 대각선 못 그어. 그래서 세 군데에 못 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점 하나에서 n-3개만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점을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n개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2번씩 센 거니까 그걸 2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중학교 1학년 풀이야. 그리고 이게 이거랑 풀이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일반적인 공식적으로 쓰면 NC2 빼기 N이거든? 그럼 NC2는 뭐가 돼? 2분의 N-1 나오지?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조합으로도 기억을 해두고 뭘로도 기억해둬?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도 기억을 해둬. 자, 그리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 7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7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이거야. 사람 7명 있어. 이게 악수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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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7명이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건 몇 가지? 선분의 개수랑 똑같아. 악수하라는 경우의 수는 선분의 개수랑 똑같아. 똑같잖아.
자, 7개의 팀이 리그 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 다음 홈팀과 원정팀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7개의 팀이 리그 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오, 똑같아. A랑 B랑 붙어. B랑 C랑 붙어. A랑 C랑 붙어. A랑 뭐 C랑 D랑 붙어. 그러니까 이게 선분 하나 그릴 때마다 이게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야? 니네 둘이 붙어야 해당해. 그러니까 리그 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72가지, 72가지. 여기 다 같은 얘기야. 선분의 개수도 72가지. 직선의 개수도 72가지. 7명이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2가지. 7개의 팀이 리그 경기를 하는 수 몇 가지? 72가지. 다만 대각선의 개수는 72에서 7을 빼줘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7명이 앉아 있는데 7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앉았는데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해. 악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는 그냥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한 칸 건넌 사람한테는 이게 팔이 짧아가지고 일어나서 악수를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끼리는 그냥 악수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악수를 해야 돼. 이렇게 팔이 짧아서 이렇게 일어나서 악수를 해야 돼. 그러면 일어나서 악수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몇 가지? 일어나서 악수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게 이거야. 대각선의 개수. 그게 이거라고. 대각선의 개수라고. 대각선의 개수. 자, 내용 다시 정리해요. 자, 순열이냐 조합이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뭐 순열 조합 쉽게 계산해.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순열 조합 계산조차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문제를 읽다가 이 문제는 내가 순열을 써야 돼, 조합을 써야 돼, 막 이런 걸 엄청 헷갈려 한단 말이지.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순열과 조합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순서를 생각하는 건 순열,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 순서를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순서를 바꿔본다. 순서를 바꿨는데 상황이 달라져. 순열. 내용이 달라져. 순열. 순서를 바꿨는데 상황이 안 달라지네? 내용이 안 달라지네? 조합. 순서를 바꾸는 게 금지돼 있네? 조합. 그리고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뭐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각의 개수,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 대각선의 개수,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 뭐 리그 경기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능숙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순열 조합에 관련된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하고 덩달아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류의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도 그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때는 순열을 쓰는구나, 이런 때는 조합을 쓰는구나, 이런 때는 중복 순열을 쓰는구나, 이런 때는 중복 조합을 쓰는 경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권하는 건 이거하고 함수에 관련된 거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1차적으로 그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철저히 기억을 해줘. 그래서 이게 즉시 나와야 돼. 이게 고민하면 안 돼. 즉시 나와야 돼. 즉시 탁탁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잖아. 그게 돼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게 즉시 튀어나올 정도가 아니면 어렵고 베베 꼬운 문제. 당연히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조건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복잡한 베베 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탁탁탁 나와야 돼.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 안 그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탁탁탁 안 나오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마칩시다.